가난한 집구석이 밥이나 얻어먹으러 왔네. 우리 손자 돌잔치에 빈손으로 기어 들어와서는. 답례품 40개가 두 줄로 서 있던 3층 연회장 입구에서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 앞을 팔로 막고 봉투함을 흔들었습니다. 사돈, 그래도 밥값은 내고 드시는 거죠? 하필 그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켰고 그 말이 하객 40명 귀에 그대로 꽂혔어요. 아줌마, 밥값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이 건물에 10년째 새 들어 앉아 있는 아줌마 미용실 월세부터 계산해 볼까요? 잠시 후 남편이 뛰어오더니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제 친정엄마의 쇼핑백 손잡이를 낚아채 대리석 바닥에 뒤집어 쏟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발밑에 종이 한 장이 밟힌 채 남았어요. 그날 그 집안을 통째로 뒤집어 놓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실 장식장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주웠습니다. 액자 뒤에 반으로 접혀서 끼워져 있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숨긴 티가 나는 접힘이었어요. 펴봤더니 우리의 돌잔치 사진이었는데 웃긴 게 정작 애가 안 찍혀 있었습니다. 찍힌 건 사람 하나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검은 쇼핑백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서 있는 우리 엄마요. 사진 정보에 박힌 시각이 오전 11시 51분. 그날 하객 중 누가 찍어서 단톡방에 올린 걸 제가 그때 저장해뒀던 겁니다. 저장만 해두고 한 번도 안 열어봤던 사진이 2년 만에 액자 뒤에서 나온 거예요. 2년 전 5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컨벤션 뷔페 3층 연회장. 낮 12시 시작. 하객 40명. 서류에 적히면 딱 그 세 줄이 전부인 날입니다. 엄마는 그날 새벽 5시 40분에 그 건물에 도착했어요. 저는 애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새벽 3시까지 눈 한 번을 못 붙였고 전날 밤에 엄마한테 엄마 늦게 와도 돼. 진짜 천천히 와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이 응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를 저는 그냥 알겠다는 뜻으로 읽었죠. 제가 구시에 갔더니 상황이 이미 다 끝나 있더라고요. 백일상 대여 반납 확인 끝, 리본은 의자마다 다 묶여 있고 답례품 40개가 접수대 옆에 두 줄로 각 잡혀 서 있었습니다. 수건 40장, 떡 40개, 이름 스티커 40장. 그 스티커를 전날 밤에 식탁에 앉아서 손으로 하나씩 붙였다는 건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벌써 다 했네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10시 반에 왔습니다. 넥타이 고쳐 매면서 로비를 쭉 둘러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좀 썼지?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요. 그날 하루 통틀어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 웃음입니다. 시어머니는 11시 15분에 도착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로비에서 하객들 손을 하나하나 붙잡고 다니셨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맘 먹었어요. 요즘 돌잔치 이게 얼만 줄 아세요? 애들 등골 휜다니까. 목소리가 로비 끝 화장실 앞까지 갔습니다. 저 사람 목청 좋은 건 3년 내내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더 크더라고요. 접수대는 원래 엘리베이터 옆에 있었어요. 뷔페 쪽에서 동선 생각해서 거기다 놓은 거였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직원 불러서 굳이 입구 정면으로 옮기셨어요. 이유도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보여야 사람들이 내지.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다 그냥 지나가요. 봉투함까지 직접 들고 그 앞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팔짱 끼고요. 11시 40분쯤에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고 장롱에서 꺼낸 티가 확 나는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어깨선이 요즘 옷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손으로 대충 눌러서 정리한 티가 났고
손에는 검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접수대에서 걸어 나와서 엄마 앞을 팔로 막았어요. 진짜로 팔을 옆으로 뻗어서 길을 막는 그 동작이요. 사돈, 봉투는 저기 접수대에 놓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려는데 시어머니 눈이 쇼핑백으로 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더라고요. 설마 빈손이세요? 엄마가 아하고 입을 뗐습니다. 그 아 하나가 끝이었어요. 말이 잘렸습니다. 요즘 사돈댁은 손주 돌잔치에 봉투를 안 하나 봐요? 나는 그런 집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저도 그냥 속으로만 삼켰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시더라고요. 다음 줄이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애를 대체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런 걸 안 챙기세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보고 크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형편이었습니다. 아니, 형편이 어려우시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럼 우리가 알아서 눈 감아드렸을 거 아니에요. 창피당하기 전에. 그리고 화살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도 않았어요. 턱으로 한번 까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시댁에 와서 뭘 못 배워오죠. 친정이 이런데 뭘 배웠겠어요. 하객 40명 중에 앞쪽 10댓 명이 그걸 다 들었습니다. 사진기사가 셔터를 멈췄어요. 카메라를 내리진 못하고 어정쩡하게 들고 서 있더라고요. 뷔페 직원 한 명이 빈 접시를 들고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때 사회자한테 막 건네받은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었고요. 엄마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쇼핑백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어요. 가슴 앞으로 당겨서 뭔가 뺏길까봐 그러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서 있었어요. 새벽 5시 40분부터 리본 묶고 답례품 세우고 스티커 붙이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자기 딸 시댁 앞에서 종이 가방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옆에서 상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늘 그 역할이거든요. 팔짱 풀고 다가와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옳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형식은 형식이잖아. 사돈 어른도 너무 기분 나빠 마시고 푸세요. 그 끝에 하나요. 저는 그날 들은 모든 말 중에 그 물결표가 제일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리본 묶는 소리 같았어요. 남편은 저쪽에서 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 들리는 거리였어요. 로비가 넓지도 않았고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1초쯤 마주쳤나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더니 애 턱바지를 고쳐 매더라고요. 자기 장모가 입구에서 막혀 있는데 턱바지를요. 그 각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함을 손등으로 툭툭 치셨어요. 통통 하고 빈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이러셨습니다. 사돈, 그래도 밥값은 내고 드시는 거죠? 하필이면요. 진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사회자가 안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했어요. 하나 둘하는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면서 로비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이 연회장 안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 고개가 일제히 입구 쪽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있던 오른손이 먼저 떨리고 그 다음에 무릎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때야 알았습니다. 제 손에 있는 마이크도 켜져 있었다는 걸요. 빨간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게 진짜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3년치 말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정작 입에서 나온 건 짧았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그냥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누구한테요? 3년 동안 어머니,
어머니하고 부르던 사람한테 처음 나온 세 글자였습니다. 제가 뱉어놓고 제가 놀랐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말고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애 우는 소리도, 구두 소리도 없었어요. 사진기사는 카메라를 아예 내렸고 신우이 입꼬리가 웃는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안에서 아침옷이 40분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던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른 도장 같습니다. 찍는 사람은 손목 한번 까딱하고 가볍게 찍는데 찍힌 사람은 그걸 평생 지고 다녀요. 정적이 한 4초쯤 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스피커에서 나오던 음악이 몇 소절 넘어가는 것까지 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목부터 빨개지더니 그 색이 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얘 좀 봐. 어디서 아줌마래,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목소리가 줄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이분은 밀리면 지는 줄 아는 분이거든요. 로비에서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보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게 먼저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와중에 벽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3분이었어요. 연회장 문 열리기 7분 전. 머리 한쪽에서는 계속 이 생각이 돌았습니다. 여기서 못 끊으면 우리의 첫돌이 통째로 이 얘기가 되겠구나.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의 돌잔치하면 케이크가 아니라 이 장면부터 떠올리겠구나 하고요. 그때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손끝으로 소매를 쥐는 정도였어요. 그만해. 손님들 밥부터 먹여. 딱 두 마디였습니다. 아침부터 그때까지 엄마가 로비에서 한 말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또 못 넘기시더라고요. 봉투함을 두 손으로 들어서 엄마 쪽으로 흔들었습니다. 어머, 왜요? 말 나온 김에 그럼 여기다 넣어 보시든가요? 지금 우리 다 기다릴게요. 네. 그 순간 저쪽에서 남편이 뛰어왔습니다. 애는 언제 넘겼는지 신우이 쪽에 가 있었고 남편이 구두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데 저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말리러 오는 줄 알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저 사람이 자기 엄마 팔을 잡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잡은 건 자기 엄마 팔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쇼핑백 손잡이였습니다. 엄마가 안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손을 놓을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끌어안더라고요. 두 사람이 종이 가방 손잡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2초쯤 실랑이를 했습니다. 63살 손이랑 36살 손이 그 얇은 끈 하나를 잡고 앞뒤로 당겼어요.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모님, 진짜. 그냥 보여드리고 끝내죠. 왜 이를 키우세요, 예? 그러고는 손잡이를 확 낚아채서 쇼핑백을 뒤집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라 소리가 아주 잘 울렸어요. 안에 있던 게 전부 쏟아졌습니다. 나온 건 2개였습니다. 작은 금반지 케이스 하나, 그리고 A사 서류 봉투 하나. 현금 봉투는 없었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이겼다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턱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봉투 없잖아.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냐고. 금반지 케이스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굴러가다가 하필 시어머니 구두 앞코에 딱 부딪혀서 멈췄는데 그 충격에 뚜껑이 톡 열렸어요. 안에 새 돈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라 색이 확 튀더라고요. 앞쪽에 서 있던 하객 몇 분이 어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반지가 아니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뒤집히면서 안에 든 종이가 반쯤 빠져나왔는데 하필 첫 줄이 위를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4글자요.
대관 계약서. 제가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사진기사가 저보다 먼저 봤습니다.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볼 때 눈이 어디부터 가는지 저는 그날 알았어요. 왼쪽 위입니다. 제목 다음에 바로 그 옆 칸이요. 표지 임대 일란에 이름 석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름을 소리내서 읽으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읽으신 것 같았습니다. 앞에 두 글자까지는 또박또박 나왔는데 세 번째 글자에서 소리가 끊겼습니다. 10년이거든요. 그 건물 2층에서 미용실 하신 지 10년. 매달 25일에 월세 90만 원 이체하고 나면 문자가 한 통씩 오는데 거기 찍혀 있는 받는 사람 이름이 그거였습니다. 명절마다 우리 건물주는 얼굴 한 번을 안 비춰하고 흉보던 그 이름이요. 손에서 봉투함이 미끄러졌습니다. 잡을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봉투 몇 장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아무도 안 주었습니다. 뷔페 직원도 하객들도 접수 봐주던 남편 사촌도요. 그냥 다들 그 종이 한 장만 보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다가와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또 뭐라도 정리해 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오해래 하면서 물결표 하나 붙여서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입만 두어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 3분 만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문 앞에 세워졌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 문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밥값 내고 먹으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밥상 놓인 바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남편이 계약서를 확 뺏어서 등 뒤로 감췄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야, 지금 이럴 때야? 사람들 다 보잖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우리 엄마 가방 뒤집은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저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미 내려놓은 뒤였는데도 목소리가 로비 끝까지 갔어요. 특약난 한 줄만 소리내서 읽어봐. 길지도 않아. 12글자야. 남편이 안 읽었습니다. 종이를 등 뒤에 그대로 쥔 채로 저를 보기만 하더라고요. 눈이 계속 자기 엄마 쪽으로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 손에서 종이를 다시 빼내서 앞장 아래쪽 특약란을요. 식대 전액 임대인 선남. 12글자였습니다. 그 12글자 때문에 그날 하객 40명이 먹을 밥이 누구 밥인지는 이미 5월 초에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잔치는 그냥 예정대로 12시에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회자가 마이크 잡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더라고요. 귀한 걸음이요. 방금 로비에서 밥값 내고 먹으라는 소리들은 사람이 그 밥값 낸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단상 옆에 서서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겨우 재우고 식탁에 앉았어요.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자는 사람 숨소리가 아니었어요. 자는 사람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안 쉽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읽고 세 번째는 볼펜으로 줄까지 그어가면서 읽었어요. 항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층 연회장 대관료 150만 원, 식대는 40명의 1인당 4만 9천 원으로 196만 원, 답례품 62만 원, 합계 408만 원, 결제일 5월 2일, 그리고 결제자 이름칸에 우리 엄마 이름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편 카드 명세를 열었습니다. 5월 2일 그 뷔페 이름으로 결제 영원. 5월 18일도 영원. 그달 통틀어서 거기로 나간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주유소랑 술집이랑 골프 연습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잠금 패턴은 애 생일이라 3초 만에 열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보낸 톡이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긁었어. 키읔키읔 아들 믿어.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시어머니 답장이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다. 엄마가 미안해서 어쩌니였고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냈습니다.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20분에 그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년째 그 건물을 봐주신 분이었어요. 제가 누군지 밝히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오히려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따님이시구나 하시면서요. 건물은 2016년 3월에 엄마가 샀습니다. 지상 5층짜리 단독 명의. 엄마가 30년 식당하고 남긴 게 그거 하나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엄마가 조그만 상가 하나 있다고 한 게 무슨 슈퍼 옆에 붙은 점포 한 칸인 줄 알았습니다. 2층 임차인이 시어머니였고요. 계약 시작이 2015년 11월이니까 엄마가 사기 전부터 들어와 있던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한 겁니다. 보증금 3천, 월세 90만, 납부일 매달 25일.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소장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32개월째 월세 동결이에요. 제가 2번이나 올리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옆 건물은 벌써 120 받는데. 근데 사장님이 그때마다 안 된다고 하셔서 왜 안 올렸냐고 물었더니 관리 메모에 사유가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읽어달라고 했어요. 6글자였습니다. 사돈댁이니 그냥이요. 저는 그 그냥 2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전화 끊고 바로 엄마한테 걸었어요. 엄마 첫마디가 여보세요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왜 봤어? 우리 엄마 지론이 원래 그렇거든요. 공짜는 없다. 대신 생색도 없다. 식당 할 때부터 외상은 죽어도 안 주는 사람인데 밥은 남들보다 한 국자 더 퍼주던 사람이에요. 대신 더 퍼준 얘기를 입 밖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무슨 소리 듣고 살았는지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목소리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으로 산 며느리 소리 들을까봐.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부엌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싱크대만 붙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입장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10년 한 그 미용실이 그분 인생 전부고 건물주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서울 사람이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전 부치면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건물주는 얼굴도 안 비쳐. 돈만 꼬박꼬박 빨아가고. 그 자리에 우리 엄마도 같이 앉아서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시누이는 그 미용실에서 8년째 일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손님 붙잡고 수다 떠는 담당이고 실제로 머리하고 가게 돌리는 건 시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재계약에 인생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소리는 안 질렀어요. 대신 A사 한 장에 질문 8개를 미리 적어놓고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소리 지르면 또 시작이네 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종이 꺼내니까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질문에서 나왔어요.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언제 알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문장이 반 토막씩 나왔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말할 타이밍이.
아니,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주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 가을이요. 우리 엄마가 사위한테 먼저 조용히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알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말해두는 거라고요. 혹시 불편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치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월세 부담된다고 한숨 쉴 때마다 남편이 엄마 걱정 마. 내가 좀 보태줄게 하면서 30만 원씩 붙였거든요. 그러고 효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가게 월세를 보태준다는 자랑을 시어머니가 하셨고요. 근데 월세가 32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오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잖아요. 종이에 6글자로 적혀 있는 그 이유요. 그 공을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고 산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밥상머리에서 들은 친정에서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냐는 말은 남편이 만들어 놓은 침묵 위에 차곡차곡 쌓여 올라간 거였어요. 모르고 밟은 건 실수입니다. 근데 알고도 안 알린 건 밟으라고 깔아준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부탁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엄마는 계속 생색 안 내도 돼. 그거 엄마 방식이니까. 대신 생색은 내가 낼게. 엄마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다가 조건을 3개 걸었어요. 하나, 소리 지르지 말 것. 둘, 남들 앞에서 울지 말 것. 셋, 서류는 정확할 것. 저는 그 셋 다 지켰습니다. 2번째는 좀 아슬아슬했지만요. 6월 3일, 소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2층 월세 동결 해제하고 주변 시세대로 조정해서 통보해달라고요. 소장님이 따님이 그러라고 하셨다고 사장님한테 확인받아도 될까요?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확인 전화가 갔고 엄마는 애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하고 끊으셨답니다. 6월 4일 계약 만기를 확인했습니다. 11월 30일이더라고요. 갱신 거절 통지라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임대차 관련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애 재워놓고 검색창에 단어 하나씩 쳐가면서 배웠어요. 6월 5일 갱신 거절 예고 내용 증명 초안을 받았습니다. A사 한 장 반짜리였어요. 거기엔 괘씸하다거나 모욕적이었다 같은 말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냥 조항 번호랑 날짜랑 금액만 적혀 있어요. 감정 단어가 하나도 없는 종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6월 7일 2층 앞에 무단으로 깔아놓은 파라솔이랑 인도 쪽으로 튀어나온 돌출 간판에 대해서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뭐라고 안 한 것들이었어요. 원래 다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냥 아무도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6월 10일 그동안 엄마가 그냥 봐준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건물 뒤 주차 2대 무료, 옥상 창고 무상 사용, 여름 에어컨 관리비 감면 3년치, 인테리어 할 때 셔터 교체 비용 임대인 부담. 머릿속에 있을 땐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종이에 적으니까 개수가 딱 나오더라고요. 8항목이었습니다. 6월 11일 남편한테 408만 원 차용증을 요구했습니다. 예상대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 부부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 너 진짜 유난이다. 그럼 내가 다시 마이크 잡고
그날 하객들한테 그 돈 누가 냈는지 정정 방송이라도 해줄까? 40명 단톡방 아직 살아있는데 그날 저녁에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더라고요. 6월 13일 오전에 등기가 미용실로 갔습니다. 받은 사람이 하필 신우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은행 가신 사이였습니다. 2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는 이랬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러다가 5분 만에 톤이 바뀌더라고요. 옳게, 저기 옳게.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더라고요. 옳게, 나 여기서 8년 일했어. 나 진짜 다른 데 갈 데 없어. 애도 있고, 나 40 다 됐는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스태프부터 해? 응?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저는 딱 한 줄만 말했습니다. 형식은 형식이잖아요. 그날 로비에서 신우이한테 들은 말 그대로였어요. 물결표는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손이 한참 떨렸습니다. 시원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안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 1차 반응은 부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동명이인이야. 세상에 그 이름 가진 사람이 몇 갠 줄 알아? 우리 동네만 해도 둘이야. 너 지금 사기당한 거야. 6월 14일에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셨답니다. 소장님이 계약서 원본을 꺼내서 임대인 도장까지 보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나오시는 데까지 40분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40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소장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뭐, 어르신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하고 넘기시더라고요. 그날 밤 11시 40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너 이거 사기야. 이거 완전 사기라고. 아니,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알았으면 내가 사돈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해? 저는 그 문장이 그날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정확한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건물주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그러고 나서 역풍이 시작됐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이 우리 가게 뺏으려고 한다는 버전이었습니다. 미용실 앞 세탁소, 앞동 부동산, 심지어 애 어린이집 근처 반찬 가게까지 3일 만에 다 알았어요. 저는 그때 육아휴직 중이라 낮에 유모차 끌고 그 동네를 지나다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잔치하객 단톡방에는 그날 영상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가 찍어둔 11시 47분부터 시작하는 5분짜리요. 저는 그거 안 퍼뜨렸습니다. 퍼뜨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서 저장하고 알아서 옮겼습니다. 미용실 단골 몇 분이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 지인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와. 두 분한테는 그날 영상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붙이고 링크만요. 두 분 다 다시 전화 안 하셨어요. 6월 20일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돌사진 앨범을 들고 오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거실 바닥에 앨범을 쫙 펼치시더라고요. 애 한복 입고 웃는 사진 위에 손을 얹고 이러셨습니다. 얘 봐서 참아라. 응? 얘 봐서. 얘가 나중에 크면 자기 할머니 가게 뺏은 게 자기 엄마인 걸 알 텐데 그래도 되겠어? 애를 방패로 쓰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어서 그대로 다시 들려드렸어요. 6월 22일 남편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며칠 시댁에 가 있다가
저녁에 와서 소파에 앉더니 그러더라고요. 월세 동결만, 딱 그거만 그대로 해주면 내가 엄마 무릎 꿇려서라도 사과시킬게. 진짜로. 장모님 앞에서 무릎 꿇리면 되잖아. 응? 저는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사과는 물건이 아니야. 물건이 아닌 걸 값으로 부르는 순간, 그건 사과가 아니라 영수증이야. 남편이 뭐라고 더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협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날 밤에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서 한참 들리더라고요. 저는 현관 잠그고 식탁에 앉아서 서류를 날짜 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11장이었어요.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값을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겁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그 건물 3층 연회장이요. 잔치가 있었던 바로 그 방입니다. 상은 안 폈어요. 테이블도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다 접어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 넓은 방 한가운데 의자 5개만 원형으로 놨어요. 커피도 안 놨습니다. 물도요. 뭐 마시면서 할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우리 엄마, 그리고 저. 5이었습니다. 자리 배치도 제가 했어요. 우리 엄마 자리를 가운데로 놓고 입구를 등지지 않는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날 입구를 등지고 서 있던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그거 보고 야, 자리까지 네가 정하냐 하다가 제 얼굴 보고 그냥 앉았습니다. 증거는 순서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한 장씩 바닥에 내려놓는 방식으로요.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6년 3월 소유권 이전, 단독명의.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손으로 밀어내지도 못하고 무릎만 보고 계셨어요. 두 번째, 열쇠 2개. 2층 셔터 여분 열쇠랑 옥상 창고 열쇠였습니다. 8년 동안 임대인이 그냥 쥐어준 열쇠들이에요. 바닥에 놓으니까 대리석에 부딪혀서 짤그랑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시누이 어깨가 움찔하더라고요.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관리 메모. 저는 그 메모의 6글자를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사돈댁이니 그냥. 네 번째, 5월 2일 결제 내역 408만 원. 카드 뒷자리랑 승인 번호까지 다 찍혀 있는 종이었어요. 다섯 번째, 남편이 4월 29일에 보낸 톡 캡처.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긁었어. 키읔키읔. 저는 그걸 시어머니 무릎 위에 직접 올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집으려다가 2번 놓쳤어요. 6번째가 로비 CCTV였습니다. 11시 47분부터 11시 53분까지 6분짜리요. 노트북을 의자 하나에 올려놓고 다 같이 봤습니다. 소리는 없어요. 그림만 나옵니다. 팔로 막는 그림, 쇼핑백을 가슴에 끌어안는 그림, 달려와서 낚아채는 그림, 종이가 바닥에 쏟아지는 그림. 6분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화면에서 눈을 돌리길래 제가 끝까지 보세요 했어요. 그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번째 사과는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도 그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없던 일 만들기형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면 다음 잔치 때는 어머니가 입구에 서 계셔도 되겠네요. 저희 엄마가 봉투 확인하시고요. 시어머니 입이 딱 다물렸어요. 저는 그 사과는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누이 차례였습니다. 나는 진짜 몰랐어. 진짜로. 알았으면 내가 그날 그렇게 말했겠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올게. 지연형이죠.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려면 알고 나서
뭘 했는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13일까지 26일 동안 저한테 온 연락이 한 통도 없었어요. 등기받고 나서야 전화가 왔죠. 남편 차례입니다. 나도 피해자야. 야,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양쪽에서 나만 잡고 나는 뭐 편했을 것 같아?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꺼내서 거기 적힌 금액만 소리내서 읽었어요. 408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처음이었어요. 두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밥값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체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우리 애를 더 밟았네요. 시어머니가 그 두 문장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소리내서 우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은 채로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슬리퍼 한 짝이 벗겨졌는데 그걸 한참 동안 못 신으셨습니다. 신우이가 발치에 놔드렸는데도 발을 안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건 서면 사과였습니다. 종이 한 장에 항목 5개를 적어서 드렸어요.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몇 명 앞에서 했는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 말로 하는 사과는 그날까지 2번 들었으니까 이제 종이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6일에 손으로 쓴 A사 한 장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3번째 줄에 밥값은 내고 드시는 거조라는 자기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줄만 잉크가 번져 있더라고요. 재계약은 했습니다. 대신 없던 일로는 안 했어요. 조건을 색 붙였습니다. 월세는 시세대로 정상화, 파라솔이랑 돌출 간판 원상 복구, 그리고 호칭 정리요. 저는 다시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 엄마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이름 없는 사돈이 아니었어요. 계약서 맨 윗줄에 이름 석자가 찍혀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지금 제 서랍에 남아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사과문 한 장, 7월 6일자입니다. 정상화된 월세 이체 확인 3건, 7월과 8월과 9월 25일자요. 남편 차용증 408만 원, 11월에 완납됐습니다. 신우이가 보낸 문자 한 통, 옳게, 저 요즘 커트 연습해요. 그리고 그날 로비 사진 원본 한 장이요. 지난달에 애새 돌밥을 그 3층에서 먹었습니다. 이번엔 접수대도 안 났고 봉투함도 안 났어요. 가운데 자리에 우리 엄마가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사진을 뽑아서 거실 액자에 끼웠어요. 액자 뒤에 접혀 있던 그 사진은 버리지 않고 그 뒤에 그대로 뒀습니다. 숨겨준 건 배려가 아니었더라고요. 감추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워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